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조웅만입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그 어제 오늘 특히 그 국제 뉴스를 통해서 직접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지만 그 사실 이 미국의 인종차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 참 오랜 그 어떤 피부색이 하나의 무기가 되는, 그 피부색이 사람의 어떤 지배와 피지배의 그런 그 위계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 여러분, 편견은 원자보다도 깨기가 어렵습니다. 1993년인가요? 네. 뉴욕에서 그때만 해도 우리 흑인 폭동 이런 식으로 많이들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때는 그 로드니 킹 사건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말도 안 되는 흑인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짐으로써 아주 미국의 고질병이 인종차별로 인한 그 흑인들의 이제 분노가 이제 표출이 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미국 사회가 이 흑백 갈등을 상당히 이제 봉합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이제 노력들을 하다가 악재를 만났죠. 네, 이 트럼프라고 하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인데 사실 트럼프 바이러스 팬데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셨겠지만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의 흑인이 비무장 상태에서 뒤로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거의 9분 가까운 시간을 그 4명의 그 백인 경찰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목을 엎드려 있게 한 상태에서 누르지 않았습니까? 그 3명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I can breathe라고 얘기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했죠. 지금 여러분 그 시위에서 이제 그 나오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No justice, no peace. 그 다음에 Black Lives Matter. 그렇죠. I can't breathe. 참 정말 너무 그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United States of Amnesia. 기억 상실의 US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런 문제들을 계속 지적을 했거든요. 이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자기애적 성향의 어떤 성격 장애라든가 인종차별, 여성차별, 이민자 차별과 배제를 통해서 어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졌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진짜 그 정의를 위해서 거리로 나온 사람들을 향해서 안티파라고 하면서 테러 조직이라고 명명을 하는데 있지도 않은 실체를 만들어냄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신에 대한 지지자와 반대자 이런 식의 진영 논리, 우리 한국 사회는 뼈저리게 우리가 겪어왔기 때문에 딱 들으면 알죠. 항상 우리 그 레드 컴플렉스 있잖아요. 얘기만 나오면 빨갱이냐 이러면은 모든 진짜 사고와 토론이 전면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아주 오랜 세월 분단 이후에 그런 일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그런 진영 논리, 그런 지역주의 내지는 그런 차별과 배제가 그 사회에 얼마나 악의 뿌리인지를 우리는 알죠.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세계는 하나고 미국의 저러한 혼란 상태가 지금과 같은 이 전 세계가 글로벌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결코 우리도 편안하게 지켜볼 수만은 없는 노릇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네, 주의 깊게 그 추이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 속으로라도 진짜 그 차별의 피해자들의 그 아픔을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고, 네. 편견 무섭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 영상으로는 오늘 그 문제 풀이를 하고 오늘은 좀 마지막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3장 그 1절하고 2절 한번 풀어볼 것이고요. 그리고 3절은 여러분이 지금 숙제를 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정답만 여러분 그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 저희가 제가 이제 영상 끝나고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겠지만 또 재차 말씀드리겠지만 대면 시험은 저희가 이제 논의 끝에 대면 시험은 불가하다. 그 여러분들의 그 안전과 생명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구들 마찬가지죠. 지금 같은 상황에 그 대면 시험은 저는 대단히 어리석은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는 철저한 대비를 해서 그 치러야 하겠지만 좋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시험을 지금 치르고자 합니다. 시험 문제는 이제 저희가 다 이제 취합이 거의 다 됐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시험을 볼지에 대해서만 나중에 여러분들께 공지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뭐 직접 얼굴을 한 번도 뭐 목소리도 들어보지 못하고 한 학기가 지나갔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그러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한 학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록 이 비대면 수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과제를 제출하시고 그리고 남은 기간 너무 이제 그 개념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지금 우리 교과서에 나온 것보다 약간 더 난이도가 있게 아무래도 나오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문제들을 푸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정확하게 그 문제가 무엇을 묻는지 그 개념들을 정리하면서 보시면은 그렇게 그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근데 개념 정리는 확실하게 여러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3장으로 한번 3장 1절을 가보겠습니다. 그 여러분이 그 3장 1절이 논증 찾기인데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차라리 그 2절부터 보고 그리고서 그 몇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서 바로 연습 문제로 가보죠. 그 논증 분석 4단계 148쪽인데요. 그 토론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보지는 못했지만 토론은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나 쟁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미 그러한 주제들, 그 쟁점들은 5가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걸 쟁점에 관해서 논증을 통해서 각자의 의견을 교환하는 행위가 이제 토론이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이제 확인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반론과 재반론이 있는데 이게 아주 이 토론의 꽃이죠.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들 반론과 재반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이제 쭉 학습을 해왔던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두 가지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볼까요? 토론을 잘 하려면 논증 구성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네, 귀납이든 연역이든 여러분들이 그 논증을 좋은 논증이겠죠. 네, 강한 논증 그걸 구성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직접 해보셔야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논증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우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다 들어있는 이 논증 분석의 4단계가 있는데 1번에 보면 결론과 전제 찾기가 있죠. 여러분 전제부터 찾는 게 아닙니다. 항상 결론부터 찾습니다. 주장이 뭔지. 예. 그 다음에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론과 전제 찾기. 두 번째는 이제 타당성에 관한 건데 물론 이제 연역이고 귀납도 거기에 준하는 거죠. 예, 귀납적 합당성, 뭐 연역적 타당성 이렇게. 그래서 전제와 결론의 지지관계를 점검하는 게 이제 2번이고 두 번째 단계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전제의 신뢰성. 예, 여러분이 이 부분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비판적 사고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타당성과 타당성에 준하는 단계가 논리적 사고. 그 다음에 이 건전성, 예, 신뢰도를 보는 거니까는요. 이 건전성과 강도에 준하는 단계가 이제 비판적 사고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제의 신뢰성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요. 마지막 단계가 이제 비판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그 안에서도 나뉩니다. 이 논증을 여러분들이 그 잘못된 논증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불충분한 논증이다 그러면 그것을 재구성해서 그 타당한 논증이라든가 또는 좋은 논증으로 바꾸는 작업을 이 논증 재구성 방법이라고 해요. 아니면 제가 여러분한테 숙제도 냈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반대 논증 구성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네, 아예 그 나와 있는 그 주장에 대해서 반대되는 논증을 직접 만들어 보는 거죠. 바로 그래서 여러분이 논증 분석 4단계의 네 번째 단계인 비판적 대안 제시에 있어서 여러분이 논증 구성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반대 논증이든 그 제대로 된 논증을 구성하든 이 논증 구성법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직접 4단계에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앞에 나와 있는 결론하고 전제를 찾는 거, 지지관계, 신뢰성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논증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논증 분석 4단계에 사실은 다 들어있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 다시 논증 찾기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124쪽의 전제와 결론을 찾아서 표준 형식으로 재구성한다 그러는데 여기서 여러분 네 가지의 단계를 우리가 여기서도 안에서 살펴볼 건데요. 이게 사실 첫 번째 단계거든요. 논증 분석 첫 단계가 사실은 이제 그 1절입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 여러분 그 전제와 결론 찾기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결론과 전제 찾기라고 하셔야 됩니다. 결론부터 찾으셔야 되니까 125쪽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사실은 우리가 문장 위치를 가지고 결론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항상 미괄식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여러분 간단한 문장들은 그나마 찾기가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주장을. 하지만 이 길어지잖아요. 글이. 특히 고전 같은 쪽으로 가게 되면은 결론 찾는 게 쉽지가 않고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것도 연습입니다. 이제 글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그래서 이 결론 찾기는 126쪽에 이제 그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에 보면 논증 내용하고 앞뒤 맥락을 통해서 찾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논증 지시어들이 있죠. 전제 지시어냐 결론 지시어냐 이런 것들도 다 있지만
그런 것들만 믿을 수는 없고요. 제일 핵심적인 것은 뭐냐 그러면 논증의 내용이라든가 앞뒤 맥락 이런 것들을 따져보는 거. 그래서 찾는 게 가장 관건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논증을 표준 형식으로 재구성하기 이제 128쪽에 있는데 이거를 왜 표준 형식으로 이렇게 만드냐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논증이 굉장히 명료화되고 그리고 굉장히 간결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표준 형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그 128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논증에서요 이 불필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군더더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논증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뭐 설명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여러분들 다 제거하고 그래서 아주 그 논증의 뼈대만 간단하게 간결하게 명료하게 만들어주는 게 논증을 표준 형식으로 재구성하는 그런 과정이죠. 예 9번 129쪽을 보면 뭐 앞에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있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는 그 맨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 신이 존재할 리가 없죠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론을 찾았으니까 그 근거로 앞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있죠. 이건 우리가 무지의 오류에서 이미 봤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논증을 예십처럼 이렇게 구성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불필요한 것들 다 제거하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30쪽에 3번이 있는데 생략된 부분 보충하기가 있죠. 여러분 이걸 갖다가 우리가 논증의 가정이라고 해요. 사실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이게 대단히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그 일상생활에서도 자신들의 주장을 얘기하고 그 근거들을 제시하는데 사실은 정당화되지 않은 논란이 많은 그러한 근거들을 생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걸 문제 삼아야 됩니다. 그 전제는 건전하지가 못하다라고 하는 거. 그냥 쭉 생각 없이 듣다 보면은 그게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속임수 가정이고 또 이것이 아주 생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이요 숨겨요. 그 정당화되지 않은 자신들의 근거들을 말 안 합니다. 그럴 때 당신이 지금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건 당신이 이러한 전제를 가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 전제는 불합리하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당신의 주장은 내가 수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정당화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깜짝 놀라죠. 제가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여러분. 많은 재수자들이 교도소 환경이 비위생적이라고 불평을 한다. 이게 전제입니다. 그러나 재수자들은 범법자들이다. 전제 1, 전제 2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주장의 참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무슨 얘기냐 이거 다시 얘기해 보면 교도소 환경 뭐 재소자들도 인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뭐 죄진 사람들이니까 달게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권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재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비위생적이라면은 이것은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불평을 해요. 그랬더니 재수자들은 범법자들이다. 이렇게 전제를 얘기하는데 이 속에 뭐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의 주장은. 즉 뭡니까? 재수자들의 말은 모두 다 이러면은 이거 논증이 약화되고 버리거든요. 조금 이따 우리가 자비의 원리 보겠지만 이 논증을 최대한 강한 논증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가정을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재소자들이 교도소 환경에 대해서 말한 것은 대부분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가정이 이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재수자들은 범법자들이다. 그러니까 믿을 만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가정은 여기에서 정당화되어 있지가
많은 것이죠. 재소자들의 말의 대부분은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대야겠죠.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숨겨놓은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러면 재소자들이 말하는 것은 대부분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당신이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게 정당화되지 않은 것이 거기에 왜 들어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논증을 논박해야 되겠죠.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가지고서는 그 결론을 받아들이게 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평생 일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이런 걸 찾아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이러한 그 논증의 가정을, 암묵적인 가정을 전제하고 있구나. 이 작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작업은. 네.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아주 뭐 그 쉬운 예들이죠. 여기 등장해 있는 것들은. 예. 하지만 여러분 물론 속임수인 경우들이 있지만 왜 그럼 이런 주장을 하느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은 이기적이야. 뭐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왔지만 아니, 이게 말고 뭐 넌 사람이야. 뭐 너도 언젠가 죽어. 이런 식으로 온전한 논증으로 안 하고 생략 논증으로 하잖아요. 이걸 약식 논증이라고 그래요. 근데 약식 논증으로 했을 때 박수갈채가 더 크다라는 얘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다 구구절절 얘기하는 것보다는 누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제들을 굳이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니, 너도 사람이니까 너도 언젠가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아주 경제적인 논증이라는 얘기죠. 네. 그럴 경우에 박수를 많이 받죠. 하지만 속임수인 경우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생략된 이 전제들, 이 가정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제시를 하실 때는 여기 보면은 예 16하고 17에 있는데 모두냐 대체류냐 이랬을 때 모두 이기적이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뭐 경제적 인간 뭐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비도덕적인 그게 이제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정의지만 사실 그 정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요 협력도 해요. 희생도 하고. 여러분 뭐 최후 통첩 게임 같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러시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뭔지 아실 텐데 그러니까 모두보다는 대체류라고 해야 이 논증이 강한 논증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뭐냐 그러면 자비의 원리라고 합니다. 역지사지.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생략된 전제들을 얘기하게 될 때는 재구성할 때 이거 그때 이제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논증을 표준 형식으로 재구성하는 이 방법들이 있는데 이게 논증 구도조를 구조도를 그리는 건데 여기 이제 단순 논증이 있고 뭐 복합 논증이 있죠. 그 복합 논증들이 이제 여기 이제 부속 논증, 준논증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지만 이것도 우리가 기호화해서 보면 생략되어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알고 그거들을 쭉 따라가 보면 거기에서 뭐를 갖다가 지지하는지 그 지지도를 그릴 수가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숙제도 내고 물론 그랬지만 여기 한번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논증 구조도를 그리면 그 논증이 아주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연습 문제로 가볼게요, 여러분. 저기 1번의 결론과 전제를 찾으시오 그랬잖아요. 전제와 결론이라고 안 하죠. 네. 이게 맞는 표현인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항상 결론부터 찾고 그 다음에 전제를 찾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이 사람 주장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도대체 뭘 하자는 거냐?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거냐? 아니면 존치시키자는 거냐? 그러고 나서 그 근거들을 찾아야지 어떻게 전제부터 어떻게 찾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결론과 전제 쭉 보면 따라서라고 하는 그 결론 지시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이 결론이고 나머지 전제죠. 2번은 왜냐하면이 있으니까 이거 전제 지시어잖아요.
이 앞에 있는 게 틀림없다 이게 결론이고 3번은 이런 모든 이유에 비춰볼 때가 결론 지시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사형제 폐지되는 게 마땅하다 이게 결론입니다. 나머지 전제들이죠. 숨은 전제는 뭐냐? 이 논증의 가정인데 1번은 뭐 모든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 2번은 강남에 사는 사람은 모두입니까 대체로입니까? 부자다. 모두예요? 아니죠. 그거는 자비의 원리가 아니죠. 그렇죠? 대체로 고시원에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 친구도 고시원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3번 대마 소지자는 약물 소지죄로 법의 처벌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 전제죠. 그래서 그는 결론은 여기 틀림없다가 되겠고요. 3번의 숨은 결론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1번 이거 보면은 뭐 A면 B고 not B다 not A다 그러니까 한국팀은 16강에 진출할 것이다 그러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태아간별법 이렇게 나왔는데 이 벌써 이게 옛날 얘기죠. 부모들은 남성이 아니라 남아를 선호한다라고 좀 바꿔주면 좋겠죠. 그러므로 태아간별법을 합법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 따라 나올 겁니다. 자, 4번으로 가볼까요? 네, 생략된 전제는 5번. 이거 읽어보면 뭐 쉽게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5번은 뭐냐 그러면 3번입니다. 이거 재구성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한번 잘 읽어보시고 6번은 4번으로 가보죠. 만일 신이 존재한다면 증명되었을 거야 그랬는데 전제가 만일 신이 존재한다면 증명되어 있을 것이다. 결론이 아니라 전제 2죠. 신의 존재는 증명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결론은 뭐니까?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무지의 오류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에요. 그 다음에 7번으로 가면 이것도 여러분 뭐 구조도 그럴 수 있죠. 4번입니다, 여러분. 4번. 8번은요. 정답은 1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머지들은 가는 기억이 니은을, 니은이 디귿을 이렇게 화살표로 지지하는 겁니다. 나는 기억하고 니은이 합쳐져서 결합논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디귿을 지지하죠. 그 논증 구조도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PPT 나눠드린 거에 보면은 이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다는 니은이 기억을 지지하고 라는 기억하고 니은이 결합해서 디귿을 지지합니다. 이 주장을. 네. 자, 9번은 뭐냐 그러면 논증에 필요한 요소를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여기에는 군더더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걸 다 제거하고 나면 시옷을 보니까 뭐니까 모든 학교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야만 한다. 따라서니까 이게 결론 지지어잖아요. 그럼 이거를 지지하는 근거들은 뭡니까? 미음 비읍이죠. 그러니까 3번이에요. 10번은 뭐냐 그러면 이건 뭐 16번하고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해보시면 되고 16번 여기 우리 앞에서 할 텐데 16번하고 똑같은데 이거 여러분 해보면 기억이 니은을 지지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니은하고 디귿이 결합해서 결합해서 리을을 갖다가 리을을 따라서 리을을 갖다가 지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뒤에 또 나오는데 그냥 넘어갈 겁니다. 11번으로 가면요, 이게 표준 형식으로 재구성해봐라 그랬는데 여러분 뭐 자 이게 BC가 D를 지지합니다. 결합해서.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중고차가 매형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죠. 왜 그러냐 그러면 일단 오래된 중고차인 경우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 공기 오염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제작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래된 중고차가 오래됐고 또 그러니까 구형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어떤 배기가스 뭐 오염도 그런 것들이 예전하고 좀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다 이런 얘기죠. 그 어떤 이제 환경법도 아무래도 다르겠죠.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B, C가 D를 지지하고 이 D가 A를 지지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거 결합 논증이 아니라 합류 논증인데 E가 그러니까 D하고 E가 이렇게 합류해서 A를 지지합니다.
이게 주전제죠. 부속 결론이면서. 그다음에 최종 결론, 주 결론은 뭐냐? F입니다. 그래서 매형 검사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도 그 오래된 10년 이상 된 그 경유차 같은 경우 뭐 그 매연 저감 장치를 이제 그 설치하게 되면은 뭐 구청에서 뭐 얼마 지원이 나오고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무래도 저소득층들은 차를 바꾸기도 막 바꿀 만한 돈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12번. 이거는 5번이에요.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타당한 논쟁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리고 13번은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런 문제는 사실 그래서 나온 건데 기호화하면은요. A면 B이고 B면 C가 들어와야 A면 C가 나오잖아요. 조건 3단 논증, 연쇄 논증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쭉 풀어가 보면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A면 B. B면 C가 지금 없는 거예요. 니은이 그거거든요. B면 C인 걸 찾아보면은 그 다음에 D가 나와요. 디귿이 A에서 A면 C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14번은 뭐냐 그러면은 정답은 4번입니다. 리을하고 미음은 이 글의 전제다. 결론은 뭘까요? 그래서 일별백계 차원에서 누군가 본보기를 삼을 필요가 있다. 이거 여러분 뭐 알코올 중독도 있고 마약 중독도 있고 지금 뭐 중독의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이 중독을 갖다가 너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뇌질환이에요. 그래서 약물 치료하고 심리 치료하고 이렇게 병행해야지 의지만 강하면 끊을 수 있어. 그거 너무 모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미 이제 뇌가 변형이 돼 버리고 생화학적인 것도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막 나약한 의지로 무엇을 할 수가 있겠냐고 이렇게 비난하고 그러는 거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같이 센터를 가서 그래서 치료를 받자 그래서 약물하고 심리 치료 같이 하고 그러면은 이제 계속 하고 그래서 이제 고쳐 나가야겠죠. 비난은 안 된다 그겁니다. 15번. 15번은 이제 5번이에요. 5번. 여러분들이 이게 이 주장은 이제 존 롤스의 주장인데 부속 전제가 2, 3, 4가 결합을 해서 5를 지지합니다. 5가 6을, 6이 7을, 7이 2를. 주결론은 1번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부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강화해야 한다. 이 공동체주의죠. 미국처럼 뭐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입장에서는 거기는 뭐 자유주의도 아니고 자유지상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개인의 소유권에 대해서 정말 국가가 전혀 정말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강한 입장을 좀 가지고 있죠. 미국의 전통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의료 보험을 가진 사람이 50%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미국의 사망자가 10만이 넘었는데 왜 도대체 그 부자 나라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데도 조금 방치하고 그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만 사실 이제 가장 취약한 소수 그러니까 흑인과 또 이제 유색 인종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 김에 좀 이제 정리하고 어떤 백인 중심의 사회로 가고자 하는 그런 트럼프의 대단히 어떤 진짜 문제적인 인물이에요. 우생학적 접근이 있다라고 하는 또 주장도 읽었습니다. 섬뜩합니다. 저도 참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왜 저럴까? 하여튼
뭐 이 토지도 그냥 뭐 그어놓고 뭐 거기에 대해서 소유권을 인간이 갖지만 원래 뭐 이 지구가 인간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잘 생각해 보면요, 되게 웃긴 거죠. 이렇게 해놓고 여기 내 땅이야 그러는데 사실 뭐 본인이 그 땅을 뭐 창조한 건 아니잖아요. 네. 좀 그런 생각들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토지 공개념 이런 것들. 자, 16번. 이거 아까 했고요. 네, 5번입니다. 5번. 네, 5번. 그리고 17번은 여러분들이 이것도 논증 구조도 제가 이제 한번 그려보라 그랬는데, B가 A를 지지하고 A하고 C가 결합해서 D를 지지해요. 그리고 또 다른 논증이 있는데 E하고 F가 결합해서 G를 지지하죠. 그러니까 결국 D하고 G가 H를 지지합니다. 이게 주결론입니다. 그리고 I는 뭐냐 그러면은 사이드로 합류 논증이에요. D하고 G하고는 결합해서 I는 따로 H를 지지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이거 여러분 그 D, G, H 보면 A 또는 B, not A, 그러므로 B. 예, 선언제 제거법이죠. 18번은요. 3번입니다. 18번은 적절하지 않은 거 3번. 3번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면은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리을하고 미음이 결합해서 기억을 지지하는 거죠. 19번은 2번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그 흡연 정책 관련해 가지고 디귿하고 리을이 합류 논증이에요. 따로따로. 따로따로 니은을 지지하고 비읍하고 시옷이 또 따로따로 합류 논증, 미음을 지지하고 니은하고 미음이 결합해서 기억을 지지합니다. 주결론이죠. 그럼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딱딱딱 떨어지죠. 자, 논증 분석 2단계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고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연습 문제 1번으로 152쪽에 연습 문제 1번으로 제가 여기에서도 여러분한테 반대 논증을 한번 구성하는 것까지 시험을 숙제를 내드렸는데, 여러분 다음 논증에 대한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동물의 권리도 인정되어야 한다. 오늘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동물병원 관련한 그 의료 소송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반려견, 반려묘 그렇죠. 아마 지금은 없지만 미국에는 있는 직업인데 펫시터라고요. 베이비시터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어딜 가야 되는데 개를 갖다가 뭐 계속 어디다가 맡기기도 그러고, 그래서 아주 잘 놀아주고 그럴 수 있는 펫시터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새로운 직업으로 등장할 수 있겠죠. 네. 뭐 미국에서는 이제 펫시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동물의 권리, 동물권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다리 숫자, 물속에 사느냐 뭐 이런, 하지만 이런 거 차이가 있다고 해도 그런 차이가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의 고통을 방관해도 좋을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권리의 기준은 이성이 있고 없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없음에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논증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이해를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동물권과 관련된 문제, 동물 학대 얘기도 그러고, 뭐 뒤에 이제 우리 이제 지문 분석이 짧은 지문, 뭐 중간 지문, 긴 지문 이런 것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변에서도 많이 듣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도덕적 지위라고 하는데요, 모럴 스탠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지위를 갖느냐 못 갖느냐를 가름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거 보통 이제 철학에서는요, 한쪽은 이제 칸트의 입장을 따라서 이성의 유무, 그걸 가지고 이성이 있으면 도덕적 지위를 갖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 지위를 갖는 존재에게 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그런 대우를 해야 될 의무가 생겨요. 그렇죠? 근데 그 한쪽은 또 누가 있냐고, 공리주의라고 있어요. 벤덤이나 밀이나 있잖아요. 이 그 벤덤의 공리주의에서는 도덕적 지위의 기준이 뭐냐 그러면은
고통을 느낄 수 있냐 없냐 그러는데 사실 좀 더 얘기하면 쾌고 감수 능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고통과 즐거움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능력. 쉔션스라고 하는 뭐 유정성이란 말도 쓰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이성과 고통의 어떤 고통 쾌고 감수 능력 이렇게 나눠가지고 칸트 같은 입장에서는 동물은 이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 학대에 대해서 칸트는 비도덕적이라는 입장을 갖진 않아요. 물론 동물에 대한 그 인간의 책임을 얘기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 동물 학대의 모습을 보고 인간이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우려 때문에 그런 주장하거든요.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는 없지만 동물에 관한 간접적인 의무는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는 그 인간만이 이성을 가지고 있는 자율적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적 대우를 인간만이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 동물 학대에 대해서 동물의 간접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동물 학대를 갖다가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도덕적 지위의 논쟁과 관련해서는 인간만이 도덕적 존재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이성 때문에. 이성이 없잖아요, 짐승은. 이렇게. 근데 여기 그 공리주의는 안 그래요.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피터 싱어라고 하는 사람이 동물 해방론에서, 애니멀 리버레이션에서 얘기하는 거죠.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도덕적 존재인 거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동물에게 권리가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제 누가 권리를 갖는다는 거는 반드시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이 권리를 갖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그 동물에게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있냐 없냐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이게. 이 그 배경 지식을 여러분이 갖고 이 문제를 풀어보면, 이 논증에 따르면 이성을 가진 인간이 동물을 죽이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그랬는데 아니죠. 이거는 왜? 이게 다 틀렸죠. 여기서는 보면 뭐냐 그러면 동물의 권리를 갖는 근거는 어디 있냐 그러면 이성이 아니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냐 없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잘못된 거죠. 그러면 5번으로 가보면 이 논증을 반대한다면, 여러분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논증을 좋습니다. 논증 분석 4단계를 통해 가지고 전제와 결론을 찾아요. 그리고 이 논증을 여러분이 보면은 귀납입니까 연역입니까? 지지관계를 보면 이게 귀납 논증이죠. 전제들이 옳다고 해도 결론이 반드시 옳지는 않아요. 귀납 논증이 3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전제의 신뢰성, 이러한 근거를 통해서 공리주의에서 보면은 이거 참이죠. 신뢰할 만하죠. 그런데 비판적 대안 제시로 가서 이 논증에 나는 반대한다. 왜? 나 칸트주의자다. 이러면 난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난 공리주의자가 아니다. 이러면은 이제 오직 이성을 가진 존재만이 권리의 주체다. 이게 아주 칸트의 강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인격이라고 해요. 인간만이 자율적 존재고. 그래서 이걸 주체라는 반론을 제시해서 동물에게는 권리가 없다. 왜? 이성이 없으니까. 그거 우리가 만들 수 있죠. 이성을 가진 존재만이 권리의 주체다. 동물은 이성이 없다. 그러므로 동물은 권리의 주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특히 여러분 여기서 이제 동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간도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특히 이제 동물이 그게 아니라 이제 짐승이죠. 짐승. 그래서 이성적인 존재, 그다음에 그냥 동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이 동물권과 관련된 논의는 기존의 칸트처럼 이렇게 인간 중심주의에서 멈추지 않고요. 이제는 탈인간 중심주의로 이제 넘어갔죠.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 국내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이 개정이 돼야 합니다. 네. 아직도 이제 그래서 이제 갈 길이 좀 멀죠. 하여튼 그 피터 싱어가 벤덤의 공리주의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아주 파격적인 이러한 주장을 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좀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 우리 저기 뭐 그 최민식 씨가 이거 낙지 막 산 낙지 입으로 뜯어먹고 막, 그게 이제 호주에서 그 영화 수입을 이제 굉장히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동물권 단체에서 그랬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살아있는 이제 그런 낙지를 얼마나 고통이 크겠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그 개를 삶을 때도 죽여서 이제 삶고, 낙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 산낙지를 넣어서 막 이제 고통스럽게 익어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방송에서 좀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인간만 고통을 느끼고, 뭐 낙지나 아니면 개, 뭐 홍게 이런 뭐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그거는 여러분 굉장히 그 비과학적인 주장입니다. 이 저기 물고기 있잖아요. 예, 물고기들 낚시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물고기 입은 뭐 여긴 전혀 뭐 감각을 못 느낀대요. 그래서 뭐 낚싯바늘에 이렇게 걸려도 막 빼고 이래도 얘네들은 거기 고통을 못 느끼기 때문에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습니다. 고통을 느낍니다. 그렇게 이제 잘못 알려진, 어쩌면 그 불편함을, 마음속 그 불편함을 그런 식의 그 잘못된 정보로 좀 없애버리고 싶어서, 예, 외면하고 싶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건 과학을 근거로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예, 팩트 체크를 해보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예, 팩트 퍼스트죠. 예.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한 학기를 이렇게 비대면 수업으로 왔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그 중간에 혼자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한 번은 내가 미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내가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러면서 조금 그 어떤 준자가격리 상태의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습니다. 네. 아마 많이들 여러분들도 힘드신 상황들이 있으실 거예요. 개인적인 또 가정적으로도 그러고 지금 뭐 참 어렵죠. 여러분 행복은 추구하는 게 아니라, 행복은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찾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행복할 수 있도록 찾으세요. 그래서 그것을 루틴으로 만드셔서 그렇게 해서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잘 극복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정신 건강도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되게 장기전이죠. 자, 그럼 여러분 그 나머지 그 3절 연습 문제에 대한 정답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과제를 제출하시고 나면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은 대면 시험은 아니다 하더라도 비대면으로라도 우리는 시험을 볼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문제들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보다는 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를 충분히 푸실 수 있고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해놓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개념 정리를 해놓으세요. 네, 개념 정리. 이 문제들을 완전히 무엇을 묻는지, 그래서 핵심들을 잘 정리해 놓으시면 오히려 굉장히 일찍 풀고, 예전에 이제 대면 시험 하고 그럴 때 보면 굉장히 일찍 풀고 여유 있게 앉아 있다가 좀 자랑스럽게 나가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네. 자, 그럼 여러분 또 연락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몸 건강히 이번 학기 여러분 잘 마무리 지으시고 하여튼 힘내고 즐겁고 재미있게 그렇게 살아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으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